그럼 이제 앞서 보신 수색 현황 브리핑 관련해서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의 상임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이 구조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은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현지 시간 월요일 수색이 결정될 텐데 헝가리 당국이 네.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지 다시 수색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헝가리 그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배가 중국에 가서 만약에 그 했다. 중국을 비교한데 그 앞바다에서 했을 때는 중국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헝가리 정부나 우리 정부나 제일 그 중요한 점이 구조대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유속이 빠르니까 좀 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쯤 되면은 지금 그 현재 수위는 저 7.6m 6m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수위가 한 8m, 7, 8m, 8, 9m 정도 됩니다. 수위, 강물의 높이. 네. 근데 수심은 7.3m인데 네. 평상시에 그 제가 알기로는 한 4m 정도. 4m 정도니까 배의 그 수위가 높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왜 그게 높아졌냐 하면은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제 비도 그쳤고 하면은 이 물 빠지는 것은 금방 빠집니다. 예. 지금 저 제보로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 정상 수위 4m까지 내려가지 않냐. 그러면은 4m가 됐을 때는 그만큼 유속이 느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잠수를 시킨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이 불과 뭐 내일 아니면 한 2, 3일 내에는 잠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심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깊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 헝가리 측에서는 아까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수중 수색보다는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측에서는 그래도 수중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물속에 들어가는 이제 잠수부들의 생명은 좀 괜찮을까요? 아니 그 뭐 선체를 인양하는가와 그 구조 실종된 사람을 구조하는 거와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것이 먼저 급수문가? 예. 근데 헝가리 정부는 어떻게 우리하고 반대로 선체를 먼저 올리자.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 일단 지금 물이 세기 때문에 그 사고 선박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그 유속이 잦아들고 잠수사가 투입이 된다면은 예. 일단 먼저 선체 내부 수색, 외부의 그 파손 부위 정도, 예. 그 속에 있는 그 실종자, 지금 그 실종자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오늘 그 뭐 식탁보, 슬리퍼, 모자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자나 등산 가방 같은 경우는 그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흘릴 수도 있는데 식탁보는 지금 제가 금방 생각해 보니까 식탁보는 그 침실 그 안에 있거든요. 1층 데크 안에 객실에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왔다면은 그 뒤에 문이 이제 그 열려져 있어서 만에 하나 또 유실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실물들이 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종자가 만약에 안쪽에서 빠져나와서 나왔다면 그 사람의 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예상하세요? 더 멀리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런 슬리퍼나 이런 부피가 작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종자들은 그게 있으니까 무게와 그 부피가 있으니까 더 배 아니 수십 배에 밀려갈 수가 있죠. 그 지금 그 11km 정도에서도 구조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멀리 앞으로 그 댐까지, 루마니아나 저런 그 국경 지역에 그 댐까지 그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루마니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댐 근처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댐 근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산과 그걸 막아서 네. 색강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두는 것이 그 댐 아닙니까? 예. 네, 네. 근데 저기에는 보니까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댐이 얼마만한 규모인가 네. 그걸 적재를 해야 되고 또 댐은 아무래도 수심이 더 깊습니다. 네. 더 깊게 물을 되면은 모아두니까 더 예, 깊겠죠. 모아두니까 네. 깊고 넓고 그러면은 거기에 갔다면 그 수색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예. 그런 잠수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댐에까지 가서 만약에 있다면은 네.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만에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거기에 그 수온이 21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차가운 것은 아닌데 네. 보통 실종자들이 물에서 뜨는 시간이 수온에 따라 틀립니다. 아, 네. 예, 수온에 따라서 4일에서 한 5일 정도 되면은 자체에서 뜹니다. 네. 네. 떠서 어느 정도 있다가 네. 가라앉는데 이제 댐 같은 경우에는 수색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만에 하나 거기서 떴다면은 뜯는 즉시 빨리 발견해서 구조를 해야지 안 그러고 있으면 또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가라앉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지금 뜬다는 것은 네.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다가 실종이 되면은 가라앉습니다. 예. 네. 가라앉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부패라는 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 가스가 차서 부력을 받아서 네, 네. 뜨는데 위에 있다 보면 또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면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빠지게 되면은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오늘 4일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일에서 5일 뜨는데 네. 그건 시간 정하지 않습니다만 네. 한 일주일 뭐 물이 차가운 곳에서는 10일 정도에서도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평상시 4일에서 5일 이래 했을 때는 오늘에서 내일까지니까 집중적으로 야간에도 네. 떴을 때 낮에는 괜찮은데 예. 야간에는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5일, 6일, 7일, 8일 한 4일간 집중적으로 야간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헝가리 당국에서 난색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협조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법하고 우리 법하고 좀 틀리니까 네. 다른 뭐 면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만에 하나 반대로 헝가리 국민이 우리 여기 와서 그랬다 네. 이러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걸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뭐 헝가리 당국에서 안전을 이유로 말하고 그렇게 난색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헝가리에서는 인양을 주장하는데 헝가리의 주장은 왜 그런 걸까요? 참 저도 거기 의아한데요. 예. 뭐 배가 세월호 같이 크다면은 예. 네. 조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저런 배 같은 경우는 27m고 네. 그 선실 안이 통해져서 하나로 돼 있습니다. 예. 실은 수심도 그렇게 깊은 수심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들이 볼 때, 아, 예. 저희들이 볼 때는 4m 정도는 뭐 10m 정도도 저희들은 뭐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깊죠. 예. 네. 그러면 저런 데에서는 선체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색을 한 다음에 선체 인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는데 저걸 먼저 인양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뭐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저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 저쪽에 보실 때 충분히 수색이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그럼 들어만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아. 보통 배들이 침몰을 하게 되면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 네. 세월호도 저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예. 거의 누워 있는데 눕게 되면은 저기에 이제 그 문이 이런 창문들은 옆에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주 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저기 뒤쪽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이요? 예, 네. 뒤쪽으로 있으면은 상류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상류 쪽에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속에 이제 그래서 조금 그 유속기에 의해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예. 문이 열려 있고 열려 있으니까 네, 만약에 다행히 닫혀 있으면은 뭐 침몰한 상황에서는 유실될 염려가 없는데 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체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만에 하나 선체를 인양하다가 예. 그 뒷문으로 또 이 유속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정부에서 염려를 하는데 헝가리 정부에서는 또 우리하고 또 정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아까 브리핑에서 유속이 현재 4.3km/h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4.3km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걸음으로 1시간에 네. 4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의 흐름이 4km인데 사람이 만약에 이제 걷는다면 4km, 우리 보통 심리 이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걸음의 그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좀 빠른 그걸 걸음. 이제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생각할 때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의 속도는 저희가 짐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걷는 속도를 비교했는데 지금 저런 경우에는 만에 수영을 한다. 아 예. 그냥 보통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 저희들도 저기 수영을 하면 앞으로 전진을 하질 않고 아.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빠른 걸음. 예, 빠른 거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 뛰어내리자마자 4m, 5m, 1초에 4m, 5m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저기에 그 맹골수로보다도 뭐 배로 빠르다고 그러는데 예. 네. 저 정도 같으면은 잠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수중 음파 사진을 보시면 예. 강 바닥에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뱃머리가 강 상류를 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가 이 수색이나 또 인양 과정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뭐 상류를 보고 있든 하류를 보고 있든 그 수색과 인양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예, 그거는 뭐 제일 문제가 유속, 잠수사가 접근을 못하고 네. 또 아무래도 물이 맑으면은 육안으로도 하면서 좀 빨라지겠죠. 예. 네. 근데 저쪽은 지금 물이 탁하고 이러니까 좀 막 기후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씨는 좋은 것 같고 근데 다행히 내일 모레 이틀간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유속이 약해지면서 수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예. 충분하게 작업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인들은 밀려 내려갈 정도의 유속이라 하셨는데 이제 이 전문 수색하는 사람 분들께서도 이제 몸에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참 그분들도 수색이 어려울 테고 네. 안에 있는 이 실종자분들께서도 밀려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네. 강경화 외교장관은 헝가리 당국에 구조물을 설치해달라고 가장 먼저 부탁했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걸까요? 네. 지금 유속을 멈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멈춘다기보다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선박이 빠져 있는 상류 쪽 흐르는 상류 쪽 위에다가 예. 보통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빔을 박아서 뭐 콘크리트를 볶았는데 그런 건 시간적인 너무 여유가 없고 예. 우리가 현대 그 건설에서 네. 그 서해 간척 사업을 하면서 물막이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예, 예.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썼습니까? 네. 양쪽에서 매립을 해 오다가 가운데가 되니까 유속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때 유조선 20만 톤짜리 유조선을 그 앞에다가 놓고 물 흐름을 멈췄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장관님께서 뭐 물막이를 하자라고 제안 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제일 빠른 방법은 뭐 오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큰 박스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이런 박스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라앉는 방법.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이나 외국 같은 데는 부두를 만들 때 캐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것을 이렇게 지어서 그 속에다가 아파트 같은 걸 짓습니다. 네. 공간을 비워놓고 네. 바다에 끌고 가서 물을 넣어서 가라앉히거든요. 네. 그 원리를 이용하면은 뭐 좀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물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물망은 예. 사람이 이제 그 첫째로 들어가서 예. 지금 그 속에 몇 명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이 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존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10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네. 딱 10명이 아니고 그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은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뭐 10명을 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 선체 인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못했을 경우와 또 했을 경우도 또 틀려지는데 뭐 똑같습니다만은 그때 올릴 때 그 뒤에다가 뭐 이런 방지막, 그물 방지막을 씌우면은 올리면서 뭐 수심이 낮으니까 좀 괜찮습니다만은 올리면서 유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저 창문이 또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예. 충격에 깨질 수도 있고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물을 친다든가 뭐 막을 형성해서 인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보면 유속이 느려지면 이제 수중 드론을 투입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이 수중 드론이 수색에 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수중 드론 얘기가 하는데 예. 이 드론은 이 로봇입니다. 예. 이 ROV라고 해서 네. 이제 드론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ROV 그 로봇인데 이 로봇을 먼저 넣어갖고 그 안에 선실 안에 예. 로봇가 선실 안에 들어가서 네. 촬영을 해서 위에서 보내주면은 여기에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러면은 잠수사가 들어서 한 대 수월하죠. 예. 그런데 문제점은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로봇은 그 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봇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유속에서는 어두워서. 예, 못 들어. 어둠 아니, 때문에요. 어두운 것은 뭐 괜찮은데 그 유속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밀린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로봇도 선체에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예. 이 로봇을 ROV 로봇을 넣어서 사진 촬영을 다 하면은 파악하기 쉽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못하니까 아주 상황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저 전파를 이용해서 예, 예. 음파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속 내부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ROV 로봇을 넣어서 선체를 사사시 촬영해서 우회주면 잠수사들이 그것을 이제 작전을 짜서 몇 분이 있구나라고 이래 금방 구조를 할 수가 있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 작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적인 구조 작전은 지금 뭐 보면은 유속 때문에 아직까지 헝가리 구조대나 한국 뭐 구조대는 아직까지 뭐 최선의 잠수는 방법, 예. 못했지만은 유속만 잦아든다면은 줄어든다면은 뭐 빠른 시일 안에 예. 구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잠수가 일단 투입이 그 네. 안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게다가 이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 전 뉴스에서 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추돌 사고를 당할 때 모습이 찍힌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영상을 보면 추돌 후에 후진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전진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그 사고를 인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사고 인지를 했냐 안 했냐 말이 많은데 예. 네. 선장은 뭐 못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주위에 있는 그 친구 선장들이라든가 네. 항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이 항해를 할 때는 선장이 길을 잡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선장이 뭐 어떠니 저쩌니 하는데 그 선장은 제일 캡틴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 보통 1항사, 2항사, 3항사 네. 저 상선 같은 데는 그렇게 불려집니다. 네. 저런 큰 배도 그런 1항사, 2항사, 3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1항사, 2항사, 3항사 밑에 누가 있냐면 조타수가 있어요. 예. 네. 탈을 잡는 사람이 선장이 잡는 게 아니라 조타수가 잡습니다. 조타수가 그걸 잡고 보통 그 사람들이 운항을 하는데 선장이 언제 필요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선장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뭐 위험을 느꼈을 때 좁은 수로를 가고 기상이 악화됐을 때 네. 막 그럴 때는 그 조타수가 선장한테 좀 와서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기는 이제 그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조타수가 그렇게 했는데
그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냥 그 선장의 과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쪼록 저희들도 이 하루빨리 실종자들의 추가 구조 소식이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해군 해남구조대 전후의 상임위원장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